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경 기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정브리핑을 겸해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4대 개혁, 예,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그러게 거기에 이제 저출생 대응까지 요즘은 이제 4+1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이제 설명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뭐 규모도 커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게 되고요. 형식은 지난 5월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조금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했고 또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22분가량 생중계를 통해서 좀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약 7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합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민생과 안전 그리고 개혁과 소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4+1 그 개혁에 대해서 구상 또 진행 경과 또 성과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좀 연금 개혁에 이번엔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정부에서 되게 많은 개혁안을 내가지고 이러면은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비판을 또 받기도 했었잖아요. 뭐 24가지 안을 국회에 넘겨서 떠넘기기다 그랬죠. 그런 비판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 당시 국회는 이제 모수 개혁, 어떤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정도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좀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좀 이런 구상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 이제 중요한 이슈고 뭐 시급한 과제인 것은 맞는데 국민들은 지금 더 궁금해하는 이슈도 이제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최근에 이제 뭐 당정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올 텐데 그것도 다 받겠다라는 죠 질문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만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제 없이 다 질문을 한다. 그걸 다 받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로 어떤 입장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내일 기자회견을 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청취자분들도 댓글 통해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입장 뭐 이런 거는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거를 기자들이 고민하는 게 이걸 정치 분야에서 해야 되나 사회 분야에서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의료 대란 문제예요. 아, 의료 대란.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건데 관련된 당정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질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점,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또 막말 논란 등도 있었으니까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여야 협치 이런 거 관련해서는 2차 영수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 듣다 보니까 이게 1시간 만에 이게 다 되려나? 한 몇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질문이 사실 아니 외신 기자에게 너무 많은 비중을 줬던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의식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 또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떤 질문이 꼭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현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의료 대란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제 뭐 일부에서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2,000명으로 결정됐는지 뭐 중간에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한 1,500명으로 줄기는 했지만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의료계한테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2,000명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정당성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청취자분들에게 제공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은 지금 뭐 간호법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치적 맥락도 좀 함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요약하면은 의사의 업무를 좀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대란 이슈가 있어서 뭐 이들이 아주 일부이겠지만 어떤 의사의 업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통과가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썼던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지난해 4월에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야당 단독으로 올렸고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뭐 법안이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오히려 여당이 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도 연출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요. 그 공공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그 피해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또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 뭐 이런 여러 법안 총 뭐 28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그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을 통해서 돌아온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재표결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예, 뭐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대타협을 해보자 여야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윤성 기자가 나온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지금 의료 이 대란의 맞습니다. 해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바빴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그러니까 26일에 기자들 앞에 와서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현재 응급실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책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여당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뭐 한동훈 대표가 내년은 증원하되 이듬해는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안인데 그러면서 언론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용산에서 보면은 그럼 우리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막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니까 대통령실이 좀 불쾌감을 다시 드러낸 거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와서 또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약 한 70분 정도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유예하자라는 대안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현실적이지 않다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고위당정 협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제안을 거절을 한 거를 뭐 보니 이게 뭐 제5차 윤한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은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도 이런 제안을 계속하는 건 대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정부는 좀 힘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여당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좀 흔들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뭐 필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살리고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그거를 이제 쏠림과 격차 해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방안이고 그럼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는 왜 못 받아들이냐 뭐 이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공의들이 하는 거 봐라. 의사단체들은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게 좀 필수적인 의료는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무기를 갖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해버리면은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근데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들이 또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방안을 애초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좀 뭐 1,509명, 뭐 2,000명 이렇게 늘리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료개혁이 현실화되려면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설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갑자기 잡힌 뭐 브리핑이 한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브리핑이 끝난 뒤에 따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지만 지시가 있어서 브리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브리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내일 설명하면 될 거를 또 오늘 지시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와 함께 더불어서 30일로 예정됐던 그 당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다라고 추석 하는데 이후로. 뭐 예. 사실상 취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좀 용산 대통령실을 아니면 뭐 대통령의 불쾌감의 표현 아니냐 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장윤성 정치전문기자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